안녕하세요. 7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 어땠나요? 확실히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비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고 내가 6모는 잘 봤는데 7월 학평에서는 실수했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6모는 거의 5명 중에 1명이 1등급을 받을 정도로 역대급 쉬운 시험이었고요. 이번 7월 학평도 많이 어렵진 않았으나 그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상승된 시험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수능 난이도에는 7월 학평이 조금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계획을 짬에 있어서 이번 7월 학평 결과가 아주 좋은 어떤 지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 위주로 같이 이야기해 볼 거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 문제 다시 풀어보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투스 자료실 혹은 지금 이걸 유튜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분석 자료를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정독한 다음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가장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했던 문제가 이제 34번의 빈칸 문항이 되겠습니다. 빈칸 문항은 풀이법이 매번 똑같지 그냥 반복되는 키워드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빈칸 문장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 여기 있다. Suppose within ecosystems. 이 생태계 내에 빈칸하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라는 문장이야.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생태계 내에 빈칸하다고? 어떻다는 거야? 자, 이 빈칸은 충분한 반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 정도 생각하고 일단 들어가 보자. It is typically considered important. 보통 이제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뭐가? To make sure. 다음과 같이 확실히 하는 거예요. Species do not go extinct. 어떤 종이 멸종되지 않도록 하는 건 말입니다. Unless they are really nasty. 그 종이 정말로 nasty라고 하는 게 이제 고약한 거니까 정말 막 해롭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종이 멸종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 자,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첫 문장에서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건 뭐야? 멸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까지 왔어. 여기까지는 잘 이해했어.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게. Since most species, 이 대부분의 종들이 어떠냐면 above the threshold, 원래 threshold는 우리로 치면 문지방 같은 건데 우리 임계점 혹은 기준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의 기준점은 뭘까? 그치? 이 기준점 이하로 내려가면 완전 멸종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지금 above라고 그랬으니까 이 멸종의 기준점, 임계점보다는 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there is, 빼고 볼게. Not really much of a general problem. 그냥 일반적인 문제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여겨진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쌤, 그러면 지금 이제 대부분의 종들을 봤을 때 어떤 멸종의 임계점보다는 대부분 그 위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지. 멸종의 임계점보단 위에 있는데 이거는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치. 각 개별 종들을 살펴봤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좀만 더 가보자. The focus is, 자, 여기서의 초점은 just on a specific subset. subset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하위 집단, 하위의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멸종 위기종의 어떤 특정한 부분, 지금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래. 그럼 멸종 위기종의 어떤 특정 부분을 딱 봤을 때 그래. 쟤들은 지금 임계점보단 높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새로운 정보가 없어. 그래서 너가 3번 문장의 이해가 좀 어려웠더라도 상관없어. 멸종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종들은 그 임계점은 넘고 있던데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었어. 근데 그 다음이 겁나 중요하지. 왜 그럴까? But, 하지만이라고 하면서 글의 흐름이 이제 뒤집힐 테니까. 그러면 시험장에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시험지를 먼저 쭉 살펴보고 but과 같은 표지어에는 미리 별표를 하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읽다가 마주치더라도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된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The unit, 여기서의 그 단위라고 하는 것이 is not a species, 그냥 어떤 한 종이 아니라 but ecosystems, 생태계와 and their supporting habitats, 그
생태계를 지탱하는 서식지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아, 우리가 멸종을 논할 때 그 단위가 개별종이 아니라 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생태계와 그 서식지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어때? 이번에는 묶음이 훨씬 더 커졌지. 됐어? 아,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생태계 내에는 빈칸하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힌트가 바로 나오겠네. Then it is the system. 자, 이거 it is that 강조 구문이잖아. 못 알아봤어? 아, 그래도 뭐 큰 상관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needs to stay above the threshold. 그러한 어떤 임계점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떤 개별 종 하나가 마치 물 위에 동동 떠 있는 섬처럼 난 괜찮아. 임계점 넘었어. 이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지? 그 단위 자체가 생태계와 서식지라고 했으니까 이 큰 집단 전체가 임계점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지? 아, 오케이. 얘네들이 다 임계점을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개별 종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더 큰 단위의 수준에서 생각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맞아.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while, 뭐이긴 하지만 이라고 하는 양보절은 이제 각자 읽으시고 그 뒤에 주절을 봅시다. It is not sufficient.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뭘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Just to do this.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Falling behind their particular thresholds. 어떤 특정한 종이 어떤 임계점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 즉 다시 말해서 특정한 종만 보호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지. Sustainability now requires much more.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해. 계속 더 많은 거라고 얘기하잖아. 그 더 많은 게 뭐야? 개별 종보다 더 많은 거. 그게 뭐니? 생태계와 서식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preserving and enhancing ecosystems and habitats 또 나왔지? 생태계와 서식지를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자, 이 정도 반복됐으면 뒤에 조금 남아있더라도 스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 뭐가 돼야 된다고? 생태계와 서식지 전체 얘들을 다 보호해줘야 돼 라고 했으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그치, 생태계와 개별종으론 존재하지 않고 생태계와 서식지 개별종이 한 단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했지 한 덩어리이다, 한 단위이다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선택지 1번을 보자. Balance comes from chaos.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에서 나온다. 막 어지러운 상태에서 균형이 짠 나오는 그런 내용 나온 적이 없어. 혼돈과 균형의 대비는 이 글에 존재하지 않아. 자, 2번을 볼게. Changes are naturally reversible. 변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reversible, 뒤집을 수 있는 거, 다시 바꿀 수 있는 거래. 변화가 일어났는데 거꾸로 그 변화를 뒤집는 이야기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어,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 One gains only when another loses. 다른 것이 뭔가를 잃을 때 오로지 그때만이 어떤 한 개체가 무엇을 얻게 된다. 그러면 제가 잃는 만큼 내가 얻는 거고 내가 얻는 만큼 제가 잃는 거고 우리 이런 거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잖아. 이런 내용이 나온 적 없지. 없잖아. 그럼 얘도 틀렸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자. What seems good is not always good.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지금 좋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나쁜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뭘 찾고 있어? 생태계와 서식지가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어. 얘들은 한 식구야. 그걸 찾고 있잖아. 자, 선택지 5번을 한번 볼까? Everything depends upon everything else. 모든 것이 다른 것들에 의존하고 있다.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뭐니? 하나의 팀,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너네가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던 부분, 형광펜 있어? 없어. 어디 갔어 또? 잠깐 멈춤하고 가서 좀 가져와 볼까? 그래요. 자, 일단은 4번에 벗이 들어가 있는 이 전환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the unit, 여기서의 단위는 생태계와 그 서식지이다. 그래서 이 전체 큰 덩어리를 보고 있구나 라는 걸 네가 여기서 한 번 힌트를 얻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It is the system. 시스템 전체가 임계점을 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큰 단위로 지금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 여기 또 나왔지? 생태계와 그 서식지를 보존하고 향상시켜야 된다. 그래서 크게 3번 반복이 이루어졌고 이 반복의 말바꿈까지 찾으면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너가 지금 여기서 진단을 해보는 게 중요해. 첫 번째, 내가 이 3개의 키워드 반복을 찾았는가? 그걸 못 찾았으면 일단 너는 글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서 찾기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 이거 다 키워드는 찾았는데 선택지로 연결을 못 시켰어요. 그럼 선택지로의 말바꿈이 아직 약한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빈칸 2주 완성을 이번 방학 동안에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어디로 가냐면 36번에 글의 순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이번 시험에 너네들이 순서 문제를 둘 다 많이 틀렸더라고. 자, 일단 얘는 이점 배점이 되어 있던 문제였고요. 우리는 어디로 갈 거야? 박스 문장을 통해서 끝말잇기를 먼저 찾을 겁니다. 자, social insects, 사회적인 곤충들은 use alarm pheromones, 이 경고성 어떤 페르몬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alert, 경고를 한다는 거야. related individuals, 관련되어 있는 개체들에게 of danger, 위험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한대. 잠깐만. 지금 누구 얘기 나왔어? 곤충 이야기 나왔어. 곤충들이 뭐를 사용한다고? 그래, 경고성 페로몬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한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위험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끝말잇기가 돼야 되잖아. 어디로 가야 돼? 경고성 페로몬과 바로 이어지는 단락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가보자. 자, A 단락을 봤더니 지금 여러 벌레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고 이따가 자세히 해석해 줄 거야. 얘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굉장히 이제 독성이 있는 어떤 그런 fluids, 액체 같은 것을 분비한다라고 했거든. 근데 아까 이제 박스 문장에 독성 물질을 분비한다는 얘기는 없어. 자기가 페르몬을 분비한다라고 했지 이게 독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앞에 없었거든. 그러면 A는 일단은 아닌 것 같아. 그지? 자, 그 다음에 B를 봅시다. Toxic species. 역시 독성이 있는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 앞에 독성에 대한 얘기는 없었잖아. 자, 그러면 C 단락을 한번 볼까? Such chemical signals. 그러한 화학적인 신호는 아까 경고성으로 내뿜는 페로몬이 일종의 신호의 역할을 하는 거지. 친구들한테 야, 도망가! 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거잖아, 페로몬으로. 아, 쌤, 그러면 앞에 이야기했던 그 페로몬을 그러한 화학적인 신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지? 그래서 C단락 완전 좋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화학적인 신호가 are often employed, 때로는 사용이 되는데 to alert a colony, colony가 어떤 군집, 집단이니까 집단에게 of some invader, 침입자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내용과 거의 똑같은 이야기지 이런 걸 뭐라고 해? 우리끼리는 끝말잇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러한 경고는 can cause huge numbers, 굉장히 많은 수의 일개미나 아니면 벌로 하여금 to flow from their nest, 자기의 둥지에서 flow 막 흘러나와 도망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아, 오케이. 쌤, 얘들이요 이제 이 신호를 받고 페로몬과 같은 화학 신호를 받고 막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맞지? 자, 콤마 찍고 여기 보충, 부연되어 있는 부분은 시험 끝나고 각자 읽으시고 다음 문장 봅시다. Chemical signals, 이 화학 신호라고 하는 것이 may also be sent to individuals. 어떤 종한테도 보내질 수 있냐면 of a different species. 내가 개미다. 그러면 우리 개미 친구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종에게 보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 자, 그럼 C 단락은 무슨 이야기로 끝났습니까? 다른 종에게 보낸다. 다른 종에게 신호를 보낸다. 라는 이야기로 끝났어.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B로 가야 될까? 아니면 A로 가야 될까? 근데
비단락은 조금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toxic species, 독성이 있는 종들이 일단 앞에 독성 있는 종에 대한 언급도 안 나왔고요. often advertise this aspect of themselves. 자신의 이러한 측면을 갖다가 advertise, 광고하고 알리는데 through some form of coloration, 어떤 일종의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린대. 그래서 비는 색깔에 대한 이야기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 쌤, 그러면 일단은 자신의 이러한 측면이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측면은 어쨌든 이 독성이 있는 종의 이러한 측면이니까 독성이 있는 측면일 거잖아요. 맞지? 이 비단락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측면은 독성이 있는 측면이라고. 근데 아까 C는 다른 종에게도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 독성이 있는 이러한 측면은 언급된 적이 없어. 그지? 자, 그러면 A로 한번 가볼까? A에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 최소한 어떤 공통점이 있어야 돼? 다른 종에게 신호를 보낸다. 라는 공통점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 진짜 그런가 볼게. 여기 지금 여러 곤충의 종들이 나열되어 있어. 자, 얘들이 have glands, 분비선을 갖고 있는데 이 분비선은 말이야, they produce, 뭐를 만들어내냐면, 자, 여기 불쾌한이라고 각주가 나와 있네. 불쾌한 어떤 fluids, 액체를 갖다가 막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이 불쾌한 액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that are meant to fight off an attacker. 공격자를 fight off, 그냥 떨궈내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지. 잠깐만. 그러면 내가 이걸 뿜어서 저 공격자가 나한테 못 다가오게 하는 거야. 공격자는 다른 종이지. 그러면 이건 어때? 일종의 다른 종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치? 아, 오케이. 쌤, 그러면 얘들은 어떤 그 분비액, 체액 이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공격자가 자기한테 접근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네요. 맞지? 됐어. 좀만 더 가볼까? Blister beetles, 물집벌레라고 하는 벌레가 있는데 are so named. 얘는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어. Because, 왜냐하면 their defensive secretion, 자기들의 방어 분비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분비물의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 이게 특히나 강력하고 그리고 can cause chemical burns, 화학적인 화상까지 일으킬 수 있대. 자, 그러면 A단락에서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것들은 어때? 이 벌레들이 갖고 있는 독성에 대한 언급이지. 아, 쌤, 이 A단락은요, 독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맞지? 자, 그럼 우리 아까 전에 B단락에 this aspect가 어떤 aspect라 그랬어? 그치, 독성이 있는 측면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이 독성이 있는 종들은 자기의 독성이 있는 점에 대해서 색깔을 통해서 표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 그럼 B단락은 이제 색깔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간 거야. 한 문장만 더 읽고 우리 이제 단서만 정리를 해보자. For example, 예를 들어라고 했으니까 이때 얘는 뭘까? 색깔을 통해서 야, 나 건드리지 마, 나 독 있거든 이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거겠지? 자, 일부 물질벌레들은 maybe black, 검정색인데 with prominent, 굉장히 눈에 띄는 빨강색이나 기타 등등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깜장 바탕에 형광색 점이 있다. 그럼 되게 눈에 띄겠지. signaling,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do not touch, 만지지 마시오와 같은 경고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순서는 C, A, B의 순서였고요. 자, 우리 요거를 순서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 형광펜을 한번 해볼까? 아, 아까 갖고 왔어. 다행이다. 근데 색깔이 3개 있어야 되는데. 아, 3개는 없어. 그러면 2개만 써봐. 됐지? 자, 첫 번째 alarm pheromones라고 하는 게 우리 C단락에서는 뭐로 표현이 되었습니까? Such chemical signals. 그러한 화학적인 신호라고 표현이 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 C단락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됐어? 다른 종에게 신호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했지. 다른 종에게. 자, 이게 A단락에서 뭐로 이어졌어? 다른 종이 누구야? 그래, attacker. 공격자가 되겠지. 자, 실제 답 찾는데 더 큰 힌트가 됐던 건 사실은 A에서 B로 이어지는 그 구조였을 거야. 자, 여기에 보면 chemical burns 한번 세모 표시를 해볼까? 화학적인 화상을 불러일으키는 물질, 그러면 독성 물질이지? 자, 그러니까 B단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This aspect, 이러한 측면. 이러한 측면이 뭐야? 독성이 있는 측면이었지. 그래서 순서는 C, A, B의 순서였다가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웠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자, 이번에는 37번 가볼 거고 너네가 37번도 풀면 이제 느끼겠지만 이게 문제가 매번 달라지는 것 같지만 패턴이 묘하게 비슷하네. such 명사, 아까 전에 우리 활용했잖아. such 명사라든지 아니면 this 명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끝말잇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되거든. 그래서 요 시그널들만 싹 정리해서 한번 배우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면 순서 미주완성이 또 있죠. 이번 방학 때 순서 삽입 2번을 2개 다 틀린 친구들은 특히 꼭 좀 수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7번의 3점 문제 한번 가볼 거고 얘는 박스 단락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자. sanctuary라고 하는 게 이제 조수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새나 동물들을 보호하는 그냥 좀 쉬운 말로 하면 야생동물 보호구역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are a semi-contrived setting. 자, 우리 요 단어가 인위적인이라고 하단에 각주로 나와 있으니까 반인위적인 어떤 환경이라는 거야. That 이 환경은 appear quite similar to zoos. 동물원과 상당히 비슷해 보인다. 그랬거든. 잠깐만. 뭐라고? 조수 보호구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동물원이랑 비슷해 보인다. 여기까지 왔어. 조금만 더 가볼게. Animals are kept. 동물들이 이렇게 갇혀 있지. 어디에? Enclosures. Enclosure라고 하는 건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장소거든. 그 안에 갇혀 있잖아. 근데 이제 이 울타리가 쳐 있는 장소는 simulating a natural environment. 어떤 자연 환경을 닮은 모습으로 꾸며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similar animal farming techniques. 우리 이제 animal farming techniques라고 하면 동물 사육 기법이니까 비슷한 기법들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sometimes 때로는 there are even animals on display for tourists. 관광객들을 위해서 on display, 전시가 되는 이런 동물들도 있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냐? 그치?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랑 동물원이랑 되게 비슷하네? 그거야. 쌤. 지금 박스 단락은요. 유사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맞지? 자, 그럼 네가 예측하기에 이제 앞으로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차이점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나올 거야. 그지? 근데 유사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다가 차이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바로 차이점 얘기로 바꿀 수도 있어. 자, 그 정도는 생각하고 우리 한번 봅시다. A 단락을 봤어. A 단락을 봤더니 그냥 요거 이따 자세히 해석해 줄 거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rehabilitation side라고 해서 어떤 재활을 위한 부분이 따로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 그러면 동물원이랑 이거는 같아 달라?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다 우리 구경하라고 있는 거지. 재활을 위한 이런 거는 사실 동물원의 기능은 아니잖아. 그러면 A는 우리가 봤을 때 동물원과 유사점은 아닌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B를 보자. However, 하지만 in contrast to zoos, 동물원과는 대조적으로 라고 했으니까 B단락도 동물원과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지. 자, 그 다음에 C단락을 봐봐. Pre-releasing closures. 자, release라고 하는 게 동물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거든. 약간 그 어려운 말로 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방사 전에 어떤 구역이래. 동물원에 있는 애들을 방사하진 않죠. 그러니까 방사 전 구역이 있다는 얘기는 이것도 동물원과의 차이점이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A, B, C 모두 다 동물원과의 차이점이야. 누가 제일 먼저 와야 돼, 이게? 그치, B가 먼저 와야지. 왜? 얘는 하지만이 있으니까 얘가 방향 전환에 가장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 정도는 너도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B단락으로 갈 거고 B단락에서는 동물원과의 차이점에 대한 진술이 시작될 거야. 내 생각엔 너가 B까지는 잘 찾았을 건데 그 뒤에 A씨인지 C인지가 무지하게 헷갈렸을 거야. 자, 조금만 더 해보자. 자, 근데 동물원과는 대조적으로 말이야. The purpose of a sanctuary. 이런 어떤 보호구역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to keep animals captive. captive가 포획된 거니까 동물들을 그냥 포획된 상태로 잡아두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니라 but to hold them temporarily. 일시적으로 란 뜻이지. 그냥 일시적으로 동물들을 잠깐 수용하고 있는 거야. 그게 큰
큰 차이점이구나. Until such a time. 언제까지 얘들을 수용하고 있는 거냐면 as they can be rehabilitated. 이 동물들이 재활이 돼서 safely, 안전하게 방사가 될 때까지. 아, 쌤 그럼 동물원과의 차이점은 이제 이건 일시적인 수용이다 이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일단은 일시성이라고 하는 게 큰 차이점이고요. 자, 좀만 더 읽어볼까? Some animals, 일부 동물들은 may be held indefinitely. 아, 근데 무기한으로 이렇게 수용이 되는 동물도 있을 수는 있어요. Due to, 그 이유가 뭐냐면 complications, 복잡한 문제 때문인데 that 이 문제가 would prevent their survival in the wild. 야생에서 이 동물들의 생존을 방해할 수 있거든. 아, 쌤 그러면 원래는 일시적으로만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가끔 이제 사정에 따라서 무기한 수용이 되는 아이도 있을 수 있다. 그지? 그러면 뒤에 뭐로 이어지면 제일 좋을까? 우리는 이제 완전 끝말잇기에 미쳐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무기한 수용이란 단어로 그냥 딱 이어지는 단락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너가 문제를 풀어보고 왔잖아. A랑 C 중에서 무기한 수용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와 있는 단락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몰라? 못 찾았어? 아니 그냥 똑같은 글자 찾는다고 생각해 보라니까. 여기 있다. Hold such animals indefinitely. 그러한 동물들을 무기한 수용한다. 그 똑같은 말 그대로 갖다 썼지. 끝말잇기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아, BAC인가?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었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1차원적으로 풀었으면 오히려 덜 헷갈렸을 거고 막 생각을 너무 많이 했으면 더 헷갈렸을 수도 있어. 왜 A에서 C가 돼야 되는지, 왜 CA는 안 되는지 일단 A 단락을 읽고 마저 얘기해 줄게. 일단 우리가 A일 거야 라는 가설까지는 세웠어. 많은 이 보호구역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operate, 운영이 되는, 작동을 하는데 two mixed access facilities, 혼합되어 있는 접근 시설 이런 거로 운영을 한다는 거야. In which, 그리고 이 시설에서는 there is a side, 어떤 면이, 어떤 부분이 존재하냐면 얘가 1번이겠다. Open to eco-tourists, 이 생태 관광객에게 개방이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해. 그리고 that 이 부분은 hold such animals, 이 동물들을 갖다가 무기한 수용하는 부분이야. 오,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rehabilitation side,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재활하는 부분도 있어. 이거는 close to the public, 대중들한테는 공개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in which, 여기에서는 동물들이 can recover in privacy, 그냥 사람들을 마주하지 않고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야. 아, 쌤 그러면 A 단락에서 지금 우리한테 한 얘기는요. 그냥 무기한 어쨌든 수용되어 있고 공개, 관광객들한테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무기한 수용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활을 위한 부분이고 뭐 요렇게 지금 이건 비공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그지? 자, 그러면 C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볼까? C. There are also pre-release enclosures. 자, 또한 방사되기 전에 애들이 머무는 그런 구역도 있어. 근데 that 여기는 are meant to simulate a natural environment as closely as possible. 가능한 굉장히 근접하게 자연 환경을 그대로 담게끔 만들어진 부분이야. 자, 근데 in order to 이런 부분을 왜 만들어뒀느냐? ensure 다음과 같은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an animal is ready for release. 동물이 방사에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거래. 자, 근데 뭐 하고 난 다음에 얘가 풀려나는 거야? Time spent in an artificial environment. 인공적인 환경에서 보내진 시간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뭘 위한 시간이냐면 for medical rehabilitation, 어떤 의학적인 rehabilitation이니까 그렇지, 뭐 재활 뭐 이런 걸 위한 거래. 잠깐만, 앞에 그러면 의학적인 재활을 위해서 인공적인 환경에서 얘들이 일정한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얘들이 이제 방사될 수 있도록 옮겨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아, 그래서 A씨가 돼야 되는 거네요. A에서 재활을 위해 비공개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에서 시간을 좀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pre-release,
방사전 준비를 하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니까 순서가 BAC의 순서가 되는 거네요. 맞아. 그래서 정답이 BAC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형광펜을 한번 해볼까? 일단 우리 이 박스 단락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 아, 귀찮아서 써봐. 얘는 유사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B단락은 얘는 뭐야? 대조 이렇게 되겠지. 유사에서 대조로 넘어가니까 however라는 표현을 썼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필기하고 however 형광펜 칠했니? 오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색깔 바꿔서 한번 표기를 해보자. held indefinitely, be held indefinitely, 무기한 수용이 된다. 요 이야기가 그대로 끝말잇게 된 게 아까 A단락이었지? 같은 색깔로 표시해볼까? hold such animals indefinitely. 됐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 rehabilitation side, 재활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C단락에서 그게 뭐라고 표현됐어? 그렇지. 의학적인 재활이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끝말잇기만 따라가다 보면 답이 나온다. 얘들아, 이 순서 문제는 그냥 순수하게 내용 파악만으로 풀려고 그러면 힘들어.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 순서 위주 완성.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23번 주제 문제로 갈 건데 이번에 너네 문제 푼 거 보니까 주제 문제도 많이 틀리고 제목 문제도 많이 틀렸더라고. 지난 육모야 뭐 워낙 쉬웠으니까 배제하고 보더라도 지난 시험들은 계속해서 주제 제목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보면 상승하는 추세였거든. 그래서 니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틀린 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니까. 이것도 따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어쨌든 주제 문제니까 반복되는 키워드만 찾으면 되는데 왜 틀렸을까? 한번 볼게. The prevalence of diseases among wild animals. 야생동물들 사이에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prevalence라고 하는 건 만연이란 거 알아?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거. 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것, 이것이 can be compared to an iceberg. 어디에 비유될 수 있냐면 빙산에 비유될 수 있대. 잠깐만. 자, 일단 이 글의 소재는 최소한 알았어요. 소재는 뭐냐면 야생동물의 어떤 질병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그 질병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 널리 퍼져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it is that 강조 구문이 쓰였는데 강조 구문은 사실 빼고 해석해도 그만이죠. Only its top, 그 아주 상층부. 그러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을 때 우리 빙산이 이렇게 엄청난데 실제로 바다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아주 그냥 일부분에 불과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아주 끝부분, 일부분만이 appears visible to us,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 같아. An insignificant fraction, insignificant, 사소한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건 전체량으로 따져보자면 전체 중에서 아주 사소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야. 아, 오케이. 쌤, 그럼 여기까지 알겠어요. 야생동물의 질병이 만연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드러난 거는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된대요. 그렇지. 우리가 파악한 거는 이 중에서 파악한 건요. 빙산의 일각이래. 자, 그리고 나서 there are two main causes. 여기에 대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거든. that converge. converge란 단어는 수렴하다인데 이 말 자체가 어렵지. 그냥 둘이 합쳐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두 가지 이유가 서로 합쳐져서 bring about this scenario. 이러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대. 이러한 시나리오가 뭐야? 야생동물의 질병이 제대로 빙산의 일각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잖아. 제대로 파악되지 않게 만드는 이런 어떤 일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몰라. 시험 못 봐서 너도 속상하겠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왜 틀렸을까?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고 first, second 두 가지 이유가 뒤에 지문 대부분을 차지하거든? 그러면 이유를 굳이 읽을 거 없이 이건 뭐에 대한 이유야? 아니 왜 야생동물의 질병이 이렇게 만연한데 파악을 못하고 있어? 파악을 못하는 이유 두 가지. 이걸 거 아니야. 그래요. 알겠어. 자, 그럼 왜 틀렸을까? 오히려 내 생각에는 너무 많이 성실하게 읽다가 뒤에 뭔가에 낚시를 당했을 거야. 네가 좀만 더 가볼게. 자, 일단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Until very recently,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Research on Wild Animal Disease,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것이 has been an underestimated field of inquiry. 어떤 탐구에 굉장히 과소평가되는 분야였다는 거야. 그러면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네. 그지? 아, 오케이. 쌤, 일단은요, 연구 자체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Wild animal disease, 야생동물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is thought to be relevant. relevant가 의미 있는 뭐 이런 뜻이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졌는데 only in so much as는 딱 이 정도로만 이라고 해서 한도를 지어주는 거야. 딱 어느 정도로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it proves instrumental. instrumental, 뭐 도움이 되는 이런 뜻이거든. 도움이 된다고 입증되는 한도로만. In bettering our knowledge about treatment of disease affecting human and domestic populations. 우리 인간과 그 다음에 domestic populations니까 가축 개체군, 가축이잖아. 우리 인간과 가축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질병에 대한 지식, 이거를 bettering,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딱 그 정도로만,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이해관계랑 연관이 있는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야생동물의 질병이 의미가 있다고 여겼다는 거야. 쌤, 이 5번 문장 개 어려워가지고 저는 해석 못했는데요? 상관없지.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아, 야생동물의 질병은 제대로 연구조차 안 됐다고? 이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second,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is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는 superstitious라는 게 여기 비밀의라고 각주를 줬지. 굉장히 좀 비밀스러운 현상이야. Often resulting from, 이것이 때로는 뭐로부터 생겨나냐면 many factors, 여러 요소들인데 interacting simultaneously, 동시에 막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여러 요소들로부터 생겨났다는 거지. 잠깐만, 쌤, 그러면 이 야생동물의 질병을 밝혀내기에는 뭔가 좀 비밀스러운 구석이 많다는 얘기인가 봐요. 맞지? 뭔가 비밀스러운 구석이 많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대. Unlike humans and other animals under human control. 자, 뭐과는 달리 이런 거지. 인간과 그리고 인간의 통제 하에 있는 다른 동물들이랑은 좀 다르게 야생동물은 anonymous,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아, 이거구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연구가 당연히 잘 안 되겠지, 그지? We can make estimations about their numbers and whereabouts. 우리가 그 야생동물들의 수나 whereabout, 걔들이 어디에 있나, 행방 이런 거에 대해서 estimation, 그냥 추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we do not have accurate records of them. 얘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록 같은 건 가지고 있지 않아. 야, 미치겠다. 이게 더 읽어야 돼? 얘는 길기도 길어. 근데 너 충분히 파악했잖아. 야생동물의 질병이 만연한데 파악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1. 연구를 제대로 안 했고 2.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 그지? 그러면 선택지를 봐봐. 뭘 골라야 되겠어? 니들 보니까 슬쩍 쌤이 보니까 1번에 많이 골랐더만. 왜 그런 거야 도대체? Far-reaching consequences. Far-reaching이라고 하는 건 광범위한 이런 뜻이야. reach가 이제 도달하는 거니까 도달을 멀리까지 하는 거, 광범위한 거지. 광범위한 결과 of unidentified diseases. unidentified, 확인되지 않은 이란 뜻이네. 야생동물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질병들이 끼치는 광범위한 결과. 일단 알겠어. 여기까진 참 좋지. 확인되지 않은 이란 말도 네 마음에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이란 말도 마음에 들었을 거야.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 야생동물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질병이 많아서요. 요즘은 인간 감염자도 늘었어요. 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뭐 이런 류의 결과에 대한 얘기는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얘는 far-reaching consequences 여기서 땡인 거야. 자, 그 다음 2번에 볼게. The relationship between disease prevalence and survival rates. disease prevalence라고 하는 건 질병이 얼마나 prevalence, 만연하냐, 병이 얼마나 있느냐. 요걸 약간 유식한 말로 질병 유병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워. 그냥 질병률이라고 생각을 해봐. 자, 이거랑 survival rate, 생존율 사이의 관계인데 일단 생존율이란 말은 본 적도 없으니까 얘는 안 낚였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3번. The role of human intervention. 인간의 개입이 하는 역할이야. 어디에 있어서? In preventing wild animal diseases. 야생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개입한다는 얘기도 없고 병을 예방한다는 얘기도 없으니까 3번도 안 낚였을 것 같아요. 자, 4번을 봅시다. Challenges. 어떤 어려움인데 involved in detecting diseases in wildlife populations. 어떤 야생동물 개체군의 질병을 탐지해내는 데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어려움. 야생동물의 질병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대로 다 써있잖아. 그럼 답은 몇 번이야? 답은 4번이죠. 그지? 자, 5번을 볼게. The significance of researching diseases. 자, 야생동물의 질병을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 그것도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연구해야 돼요. 그런 중요성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얘도 당연히 아니지. 근데 내가 솔직히 얘기해 볼게. 23번 문제는 지문도 길고요. 단어가 꽤 어려웠는데 각주를 준 단어로는 다 커버가 안 됐을 거야. 그래서 사실 23번에 틀렸다는 건 그냥 네가 단어를 몰라서 그런 거야. 100이면 100.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뭘 해볼 거냐면 샤프로 모르는 단어 까리했던 것까지 네가 뜻을 한번 다 써봐. 그리고 해설지랑 단어 뜻을 맞춰봐봐. 태반은 잘못 알고 있을 거야. 알겠지? 결국은 단어입니다,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우리 21번에 함축 의미 추론 문제 같이 한번 볼까? 여기에서 this liquidity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함축 의미 추론 문제도 결국은 우리 뭐 풀듯이 푼다? 반복되는 키워드 찾는 주제 문제 풀듯이 풀면 돼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일단 한번 가봅시다. Media coverage of sports. 스포츠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가 컴마 빼고 밖을 볼게. Ephemeral. Ephemeral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단명하는 이란 뜻인데 솔직히 험담 좀 해도 돼요. Ephemeral이란 단어는 이제껏 거의 모든 시험에서 각주를 줬던 단어입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이 각주를 줘야 되는 단어도 각주를 안 줬어. 지난 6모는 줄 필요가 없는 쓰잘데기 없는 고1 단어 같은 것도 각주를 줬거든.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스포츠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금방 사라진다. 이거야. 아니다. 또 좀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ephemeral이란 단어를 모르는 채로 뒤에 내용을 통해서 유추하는 힘을 보고 싶었을 수도 있겠네. 자, 그럼 좋게 생각하고 일단 가봅시다. The temporary loss. 자, 일시적으로 잠깐 loss, 잃어버리는 거 혹은 망각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Of the here and now. 지금 여기 이 순간, 보통 here and now는 지금 당장의 어떤 현실을 가리킬 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 지금 당장의 현실을 잠깐 잊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is embraced, 그러니까 포용이 되는 거니까 그냥 그게 용인, 허락이 된다는 거야. 자, 어떨 때 그러냐면 when we consume mediated sports coverage, mediated, 우리 이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스포츠의 보도를 우리가 소비할 적에 근데 우리가 이걸 뭘로 소비하냐면 as a welcome break, 그냥 정말 환영되는 잠깐의 휴식 정도로 이걸 소비한다는 거지. From the press of everyday demands, 우리의 일상의 요구의 압박으로부터. 개어려요, 쌤. 저 이거 하나도 해석 못했어요. 하나도 해석 못했어도 아무 답 찾는데 지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읽었으니까 알려주자면 우리 일상에 머리 아픈 일들이 많지? 거기에서 잠깐 break, 좀 휴식을 취하고 싶어. 그거를 그냥 잠깐 지금의 이 힘든 일상을 잠깐 내가 잊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요런 용도로 우리가 스포츠를 소비를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아, 오케이. 자, yet 하지만 그럼 여기 2번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봐야 되겠네? 많은 스포츠 팬들은 recognize, 알고 있어요. Contests that once seemed both urgent and critical. 자, 어떤 시합인데 이게 한때는 굉장히 urgent, 뭐 긴박하면서도 critical, 굉장히 중요해 보였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러한 시합이 often melt into the background, 그냥 배경으로 다 melt into, 녹아드는 거야. In a week's time, 그냥 일주일 정도의 시간 안에. 그리고 are summarily, 즉시 forgotten, 잊혀진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대. 그럼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뭐야? 지금 당장은 이번에 무슨 개막전 있대요. 너무 기대돼. 막 너무 중요해. 이랬다가
그냥 조금 일주일 정도 지나면 뭐 또 다음 시합이 있는데 뭐 그거 그냥 잊혀진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쌤, 그러면 되게 중요해 보였던 그 경기조차도 금방 즉시 잊혀진다. 이거네요. 그렇지. 여기까지 괜찮아? 지금 첫 문장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네? 맞니? 아까 스포츠 보도는 굉장히 ephemeral, 단명한다, 금방 없어진다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금방 잊혀지는 거지 뭐. The ubiquity of sports contests. 자, ubiquity라고 하는 건 도처에 있음, 사방팔방에 있다는 거야. 스포츠 시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저기 있죠. 그냥 잠깐 뭐 유튜브만 접속해봐도 온갖 경기의 결과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the blur of discussions. 이 blur라고 하는 게 흐릿해지는 거니까 논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이것들에 대해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across the contemporary mediascape. 현재의 어떤 통신 매체에 있어서 이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한다, 어떤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liquidity라는 결과를 낳게 된대. 잠깐만. This liquidity, 이러한 liquidity, 뭐 액체성이란 말 몰랐다 치더라도 그럼 얘가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앞에 메인 메시지가 하나밖에 없지 않았어? 그게 뭐야? 스포츠 경기의 결과는 금방 잊혀져. 단명해. 그건 그럼 끝났네. 여기서 말하는 this liquidity라고 하는 건 뭐야? 스포츠 보도, 스포츠 결과에 대한 거는 금방 잊혀져. 이거네. 답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this란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를 미련해 갖고 읽을 이유가 하등에 없었다는 거. 자, 요 문장만 어쨌든 마저 봅시다. A big game, a new big game. 새로운 중요한 경기가 is seemingly always around the corner. Around the corner는 막 모퉁이만 돌면 되는 거니까 임박한 거거든. 항상 임박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저번 경기 졌어? 근데 금방 잊어버려. 왜냐하면 또 다음 중요한 시합이 기다리고 있거든. 그리고 newly fueled, 새롭게 fuel, 연료를 부은 거니까 부추겨진 거지. 이런 어떤 anticipation, 기대라고 하는 것이 routinely supersedes. 자, 여기 대체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상적으로 reflection about results, 결과에 대한 어떤 심사숙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대체해버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새도 없이 다음번 시합은 어떨까? 새로운 기대로 채워진다는 거야. 자, 이 경기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거는 have quickly faded in our memories. 우리의 기억 속으로 빠르게 사라져. 와, 미치겠다. 또 나왔네? 뭐라고? 우리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 와, 3번 나왔잖아. 뭐 이걸 어떻게 틀릴 거야? 근데 틀렸어. 그래. 자, 그 다음에 봅시다. However, 하지만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여기는 사실상 읽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지만을 기점으로 글의 흐름이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바뀔 건데 문제는 이미 앞부분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근데 쌤은 5번 문장까지만 읽을 거야. 왜요? 네가 궁금할까 봐. 그냥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읽는 거고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4번에서 끝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결과라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금방금방 잊혀지잖아. 그럼 이제 아무 의미도 없는 건가? 근데 rising above, 이렇게 도처에 있는 어떤 스포츠 시합들 그 위로 rising, 떠오르는 게 있어요. That quickly fade, 아주 빠르게 fade, 사라지는 거지. As culture amnesia, 우리 amnesia라고 하는 게 원래는 기억상실증이거든.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망각으로 아주 빠르게 사라지는 그런 어떤 스포츠 시합 그 위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are those, 이런 스포츠 경기들이야. Holding promise, 이 경기들은 약속을 하는데요. To become groundbreaking moments, 내가 정말 획기적인 순간이 되겠노라 라고 약속하는 그런 시합들이 있다는 겁니다. 와, 나는 아직도 그 김연아 선수가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그때는 솔직히 김연아 선수 훌륭한 선수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은퇴해서 한동안 그 필드를 떠나 있다 돌아온 선수치고 잘 된 사람은 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쉽지만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해내는 걸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 이런 건 뭐야?
금방 잊혀지는 결과야? 아니지. groundbreaking. 정말 이 획기적인 어떤 순간이잖아. 역사의 길이 남을 순간이잖아요. 자, 요런 시합들이 근데 항상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these are the events and championship. 바로 이러한 시합들이 that define a sport. 스포츠라는 걸 규정 지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지? 자, 뭐 멋있는 내용이긴 했지만 뒤에는 필요 없고요. 앞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내용은 뭐야? 금방 사라진다, 잊혀진다입니다. 자, 그걸 담고 있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지. 자, 3번 해볼까? How the focus on a sporting event. 스포츠 경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주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 decreases quickly. 아주 빠르게 감소된다는 거니까 우리의 주의가 그만큼 빨리 그냥 떠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즉시 잊혀지는 거 요거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나머지 선지는 왜 아닌지 분석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How fandom influences sports media coverage. 어떻게 팬덤이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 미디어의 보도에 영향을 주는가. 팬덤의 영향력에 대한 얘기 전혀 없지, 그지? 자, 2번 Why top athletes popularity. 왜 탑 선수들의 인기가. 자, 이제 그만 읽을게요. 인기 얘기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4번 Why sporting events? 왜 스포츠 경기라고 하는 것이 이 미디어 보도에 있어서 ubiquitous, 정말 여기저기 다 도처에 있는가? 왜 미디어에서 스포츠 보도를 이렇게 많이 할까? 거기에 대한 이유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많이 나와요만 나와 있지. 이유는 언급한 적이 없지. 자, 5번에 봅시다. What makes sporting events a part of historical marker? 자, 무엇이 이 스포츠 경기라고 하는 것을 역사의 어떤 marker, 지표 이런 거의 일부로 만드는가? 스포츠가 왜 그렇게 역사에 중요하게 남지? 거기에 대해서 파헤치는 이야기였어? 아니지. 이 disliquidity가 가리키는 내용은 철저하게 앞에 있는 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끝까지 읽고 이해한 친구들이 나머지 4, 5번 선지 중에 헷갈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 더 볼게. 39번이고요. 얘는 문장의 위치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문장 삽입 문제에서는 이 주어진 문장이 전환점일 거야 라고 생각하라 그랬고 정말 너무 기특하게도 이번 시험을 보기 전에 쌤이랑 같이 순삽 이주완성을 먼저 공부했던 친구들은 내가 외워라 라고 했던 패턴이 똑같이 나와서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었을 것 같아. 뭐라 그랬었냐면 From the record label's point of view. 자, 우리 record label이라고 하는 게 음반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음반사의 관점에서부터 보면 요런 식의 문장이 우리 교재에는 뭐로 나와 있었냐면 In the case of A, A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 그럼 그거 무슨 뜻이라 그랬어? 앞에는 A와는 다른 B라는 집단이 나와 있을 거야. 그 둘의 대조일 거야. 이 패턴을 외워 라고 얘기하면서 또 기억 안 나? 얘도 들어줬었어. 뭐라 그랬냐면 수험생의 경우에는 뭐 6시간 수면이 적절합니다. 그럼 그 앞에는 수험생이 아닌 다른 집단의 적정 수면 시간이 나왔겠지. 자, 그런 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너도 여기서 음반사의 관점. 그게 이제 이 박스 문장과 이 이하에 나올 내용이고 앞에는 그와 대비되는 집단의 이야기가 나왔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지. 자, 라이센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음악에서의 라이센싱, 그치 뭐 말로는 라이센싱 많이 쓰긴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모를 거야. 내 음악에 대한 사용권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악을 너 카페에서 틀어도 돼. 네 공연장에서 사용해도 돼. 그래서 사용권을 주고 돈을 받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이런 라이센싱이라고 하는 것이 has a completely different purpose.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다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to promote an act. 여기서 act는 사실 행위라기보다는 어떤 음악에서의 하나의 공연 단위 같은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공연을 promote, 뭐 더 흥행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거지. 오케이. 쌤, 그러면 음반사가 갖고 있는 라이센싱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음반사가 지금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건요. 어떤 공연을 더 잘 흥행시키는 거? 요거네요. 맞지? 자, 그럼 가봅시다. 이 음반사와 대조되는 집단은 어디일까요?
Music licensing이라고 하는 것은 it's always been an integral. 항상 굉장히 integral, 필수적인 이란 뜻이야. 그리고 lucrative, 돈이 되는 이란 뜻입니다. 음악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면서도 돈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그러잖아. 뭐 누구누구는 저작권료로 뭐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온대.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자, 하지만 there has often been a tension. 종종 갈등, 긴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야. Music publishers니까 음악 출판사와 그 다음에 음반사 사이에 그럼 이제 대조되는 집단이 누군지 나왔다, 야. 그 대조되는 집단이 누구예요? 음악 출판사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걸 출판사라고 얘기하니까는 조금 애매한데 약간 우리 한국의 그 가요? 저작권 협회? 뭐 이런 데들 있지. 그래서 저작권을 주로 이렇게 중개를 해서 딴 사람한테 빌려주고 내가 이제 대신 돈을 받은 다음에 내가 좀 수수료 떼먹고 작곡가한테 얼마인지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이제 우리 music publisher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자, although 비록 뭐이지만 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 읽으시고 their aims and their business models. 자, 이 음악 출판사와 음반사 둘의 목표와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그럼 이 글은 이제 철저하게 대조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시점은 뭐야? 음악 출판사의 이야기에서 음반사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지점에 저 문장을 넣겠다. 이미 목표를 세웠지. To the music publisher. 자, 이 음악 출판사에게 있어서 or 그리고 나서 혹은이라고 나열한 걸 읽었으면 정말 떼끼.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선상이거든. 뒤에 읽을 필요 없이 얘는 음악 출판사랑 같은 입장에 있는 누군가야. 자, 이들에게 licensing opportunities, 라이센싱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 are the bread and butter of their business. 이 사람들 사업에 정말 빵이자 버터이니까 생계 수단인 거야. 저작권 협회가 저작권을 못 팔아? 그럼 그냥 굶어 죽는 거야. 됐어? 쌤, 이들에게 있어서요, 이 라이센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요, 완전 그냥 생계 그 자체예요. 그렇네. 조금만 더 가볼게. There is simply no other kind of income. 그냥 다른 종류의 소득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Besides the royalties paid by the licensees. licensee라고 하는 건 라이센스를 받는 사람, 라이센스를 구매한 사람, 예를 들면 카페 사장님처럼 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 지급되는 그 로열티 이외에는 다른 소득원은 없어요. 자, 그러면 3번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지금 이거는 다 음악 출판사에 대한 이야기고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라이센싱은 생계이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소득은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했거든. 근데 그 뒤를 봐봐. The licensing fee paid by the licensee. 이 라이센스를 받는 사람한테서 지급되는 이 라이센스료라고 하는 것은 is only the icing on the cake. icing on the cake이란 표현을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최소한 네가 빵을 좋아하는 친구여가지고 아이싱이라는 게 뭔지만이라도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네 케이크를 이렇게 사면 막 여기 막 엄청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 위에 발레하는 아이가 뭐 이렇게 서 있어. 막 이렇게 장식 같은 거 꼽아 놓잖아.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여기 막 산타 뭐 아니면 트리가 막 있어.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요것도 이제 대부분 어때? 플라스틱을 꽂아놔. 그거 진짜 싸구려 케이크이고요. 보통은 이제 요것도 맛은 없지만 먹을 수 있게 설탕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거든. 그게 아이싱 온 더 케이크야. 그거는 필수적인 거니? 아니지. 우리 불 붙이고 나서 이거부터 치워버리잖아. 그치? 얘는 없어도 돼. 있으면 예쁘지만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를 우리는 아이싱 온 더 케이크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봐봐. 저작권료라고 하는 게 아이싱 온 더 케이크래요. 뭐 말이 안 맞잖아. 아까는 뭐라 그랬어? 이게 우리 생계의 전부예요. 이거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요. 이러다가 그거 그냥 장식용이에요. 뭔 말이야? 지금 갑자기 글이 전환됐지? 그래서 4번 자리에다가 이제 음반사 이야기로 전환이 됐구나. 음반사의 주요 수익원은 이게 라이센싱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공연이 잘 되게 하는 게 이게 주된 목표예요. Since 왜냐하면
The majority of a traditional record label's revenue. 전통적인 어떤 음반사의 수익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are generated. 뭘로 만들어져? Selling audio recordings. 어떤 음반을 판매를 하고 하는 거,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보통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음반 판매, 그리고 공연 수익이 진짜 크지. 그 뭐 저작권 이런 거는 상관없어. 그치? 그래서 이 둘의 이해관계가 사실은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 대칭되는 지점 4번 자리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알았어 다 했어. 다 했는데 형광펜을 하고 끝내야지. 자, from A's point of view 요렇게 쓰고, 우리는 이걸 뭐 A와 앞에 나온 B의 대조일 거야. 요게 패턴화고요. 이거를 우리가 순사 미주안성을 통해서 외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을 찾을 때 또 핵심적인 힌트가 뭐였냐 하면 형광펜 들고 표시를 해볼까? Bread and butter. 정말 생계다. 이게 핵심이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뭐 나왔어? No other kind of income. 다른 소득은 없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긴 뭐라고 나왔어? The icing on the cake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었겠지. 됐니? 자,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래서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진짜 뜨겁고 중요한 요 짧은 여름방학만 남아있잖아. 너네가 이 방학 동안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여름이 끝나고 나서 너의 성적도 달라질 수 있도록 이제 다양한 공부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했어요. 미라클 모닝이라고 쌤이랑 같이 딱 아침 6시에 기상할 수 있는 기상 인증 프로그램도 있고, 매일매일 스스로 단어 테스트를 볼 수 있게 단어 인증, 그 다음에 영어 공부 학습 인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상품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해설 강의 함께한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요 여름만이라도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하고 그리고 성적 역전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밝은 마음으로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 안녕.